자, 18년 7월 풀이볼게요. 유형이 뭐가 있는지 볼까? 일단 1번 typically 뜻은 뭐더라? 단어 쉽죠 뜻은?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출제 의도는 뭐예요? 이거지 뭐, 그지? 형용사나 부사 밑줄고 있으면 A는 형용사죠? AT는 부사예요. 자, 수식관계. 자, 영어에서 다른 놈을 수식할 수 있는 놈이 두 개가 있다. 형용사, 부사인데 너무 많이 해서 지겹죠. 형용사는 누굴 수식한다? N, 명사를 반드시 수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smart boy 이런 식으로 뭐래? smart boy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죠? 요때 요게 smart이란 부사가 되면 안 된다.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으므로 요 얘기고, 반면에 부사는 누굴 수식한다? 명사 뺀 나머지를 죄다 수식을 한다. 뭐가 있어요? 형용사, 동사, 자기 말고 다른 부사,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전부 다 수식할 수 있다. 부사는 명사 뺀 나머지를 다 수식 가능하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얘가 부사로 제대로 쓰였느냐, 명사 이외의 것을 수식하고 있느냐를 보란 얘기야. 명사 이외의 걸 수식하느냐.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란 부사고, 자 해석을 해볼까? 여기서부터. 그리고 burden 뜻이 뭐죠? burden, 짐, 부담, 그지? 그러한 부담은 fall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떨어지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게 go와 비슷한 뜻이 있다고. 해당한다, 가게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부담은 가게 되는데 primarily 주로 바로 여성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콤마 후는 뭐로 바꾼다고? 주로 접속사 and 플러스 선행사로 바꾸죠. 선행사 women이기 때문에 복수라서 they로 바꾸자. 자, 그리고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여성들이 그 다음까지 이제 앞에 비동사가 있죠. 일반적으로 뭐뭐이다 이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guardian이 뭐에게? guardian 굳이 해석하면 좀 어려운 말로는 후견인, 그죠? 좀 쉬운 말로는 수호자 정도가 돼요. 수호자. 얘 빼고 해볼까? 그리고 부담을 지는 그런 여성들이 바로 수호자들입니다. 그들 자신의 건강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편과 아이들의 수호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제 여기서 요게 들어가서 얘는 지금 자리가 보세요. 요걸 보는 거야. typical, 요게 지금 뒤에 있는 guardians라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가 돼야 맞지 않나요? 요거 지금 헷갈리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렇게 형용사로 쓰이려면 보세요. 자, 요거를 영작해봐봐. 똑똑한 소년은 이거죠. 요거를 그 똑똑한 소년이라고 해봐봐. 그 똑똑한 소년 어떻게 돼? 그라고 할 때 우리가 관사 뭐 붙여요? 더를 붙이죠. 더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돼? 그 똑똑한 소년은 the smart boy가 돼야 맞는 어수이죠. 그죠? 그지? 그 똑똑한 소년이라고 더를 붙이려면 더가 어디 들어? 형용사, 명사의 덩어리 그 앞에 붙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지금 요 자리는 뒤에 있는 명사 얘를 도저히 수식할 수가 없는 자리라고요. 관사의 위치 때문에. 이해되니? 만약에 관사가 여기 있다, 더가 여기 있다, 그때 얘는 뭐가 돼야 돼? 형용사로 바꿔줘야 돼.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관사의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 자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를 그러면 수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명사 수식 못하기 때문에. 어떠하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는 비동사, 동사를 꾸며요. 그래서 부사 자리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의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동시에 관사의 위치까지 같이 챙길 수 있냐 묻는 것이고. 자, 2번 봅시다. to be의 밑줄 긋고 투부정사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데 투부정사의 근거를 찾아보자고. 자, 일단 중요한 건 어법 문제에서 그 해당하는 거 외에 콤마가 있을 때 콤마 안에 걸 묻지 않거든.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지워버려라. 삽입이기 때문에. 어법에서는 주제를 파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콤마 마찬가지고 이게 하이픈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픈이 들어가는 거는 어법에서 필요가 없다. 죄다 지워버려라. 지워버리고 나서 구조를 따져봐라. 자, 그럼 이제 문장 시작이 여기죠, 그죠? 이시 나왔으면 항상 우리가 대명사가 나왔으면 원래 뭘 지칭하는지 잡아줘야 되고, 근데 보면 2번에 지금 투부정사가 맞냐 물어봤죠. 맞다는 가정하에 앞에 있는 it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가주어가 될 수가 있잖아. 가주어가 맞다고 치고, 그럼 얘는 가주어가 맞다는 가정하에 투부정사 진주어가 될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투부정사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건 뭘 보는 순간? for하고 명사를 보는 순간 이 투부정사는 거의 맞다. 왜? 투부정사 앞에 요 투부정사를 얘가 했다는 표시로
명사를 쓰는데 그때 쓰는 명사명사 앞에 for란 전치사를 붙여서 의미상 주어라고 나타내기로 했다. 우리나라 말 조사 뭐뭐 이 가라는 걸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쓰면 투부정사 얘를 얘가 했어라는 표시가 된다. 그럼 정황상 봤을 때 가주어, 의미상 주어 뒤에는 투부정사가 진주어로 있는 것이 틀릴 리가 없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자. 자, overwhelming 뜻이 뭐죠? 압도적인, 그지? 눌러버리는 압도적인 임무입니다. 너무나 힘든 임무예요. 하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 이가 여성들이 그 볼 수 있다는 건 살펴봐야 한다는 거, 살펴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압도적인 해야 할 일이 많은 임무이지요. 그들이 찾는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압도적인 임무이죠. 뒤에 필요 없어요 사실. 해석도 중요하지 않고 주제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황상 가주어, 의미상주어, 진주어, 투부정사가 맞다. 봐봐. 다른 어법 내볼까? 여기에 to be 말고 being이라고 내고 밑줄어서 물어봤어. 수능에서. 이게 지금 누구 자리야 이건? 100% 진주어 자리죠. 가주어 진주어기 때문에 그치? being 맞아 틀려. 뭔 소리 이거? 혹시 우리 아들이 지금 깽판 치고 있나 학원에서? 저 새끼 진짜. being이라 쓰면 맞아 틀려요. 뭘 붙는 거야 이거? 이 being은 뭐야? 동사 ing 동명사죠. 그치? 이게 뭘 붙는 거야? 동명사도 가주어 진주어로 바꿀 수 있느냐 묻는 거라고. 맞아 틀려. 여러분 중딩 때 배웠죠? 투부정사는 주어가 길 때 뒤로 보내고 빈자리에 is를 써서 가주어, 진주어, 투부정사를 만들 수 있다. 그죠? 동명사는 배운 적 있니 없니? 가주어, 진주어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문법 자체가 기억이 안 나 지금?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동명사도 가주어, 진주어가 가능해요 여러분. 잘 쓰지 않을 뿐. 문법상 틀리진 않아요. 잘 쓰지 않을 뿐. 그래서 being으로서도 맞는 거예요. 투부정사도 가주어 진주어가 되고 동명사도 가주어 진주어가 가능은 하다. 쓰는 게 어색할 뿐이지 문법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being으로서도 맞아요. 알고 계세요? 근데 아마 수능 어법에 안 나올 거예요. 교과서 정규 과정에 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알아두자. 자, 이 형광펜은 제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다 체크한 거죠. 자, 보세요. 해석도 어렵고 지금 이게 3번이 어려운 이유가 일단 여러분 요걸 아셔야 돼요. 자, 봐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썼을 때 우리가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중딩 때 투부정사 파트에서 처음으로 배워요. 투부정사의 뭐 형용사적 용법 요 정도에서 배우는데 요거 봐봐. 요 문장은 일단 어때요? My hobby is to read books. 이때 투부정사 해석은 뭐니? 나의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다.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썼을 때 일반적으로 가능한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서 그 뜻이 맞아. 자, 요 문장이 있는데 근데 얘와 비교해서 보세요. He is to sell his car. 요거 해석해볼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한 것으로 해석했죠. 요것도 그렇게 해봐. 그는 그의 자동차를 파는 것이다. 말이 되는데 안 되죠. 그럼 비동사 뒤에 똑같이 투부정사 썼지만 요 해석이 아니라 다른 식의 해석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거든. 요걸 우리가 중딩 때 비투용법이라고 배웠는데 비투용법이라고 이제 명칭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요거는 문맥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한 것 외의 걸로 문맥에 맞게 하시면 돼요. 가능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뭐 EBS에서 다 했던 해석이야. 뭐뭐 해야 한다 해석이 존재하고 뭐뭐 할 것이다가 되고 뭐뭐 하고자 한다도 되고 뭐뭐 할 운명이다도 되고 다 돼요. 거의 대부분. 뭐뭐 하려고 한다. 어울리는 걸 해주면 돼. 이 중에 요게 이제 요걸 우리가 비투용법이라고 옛날에 중딩 때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거창한 거 아니야. 뭐뭐 하는 것 이런 거 했더니 해석이 안 어울려? 그럼 그 외의 걸로 하면 된다. 그 외의 걸로. 뭐 그럼 봐봐. He is to sell his car. 이 중에 뭐가 맞아? 다 되지, 그지? 팔아야 한다, 팔 것이다, 팔 운명이다, 팔고자 한다, 다 돼요. 문맥에 맞는 걸 해주면 돼요. 요 정체를 일단 알고 계셔야 돼.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묶여서 요 중에 자연스러운 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지식이 일단 어법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문법이. 자, 요걸 머릿속에 집어넣은 채로 요 문장을 다시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문장의 구성이에요. 구성. 봐봐. 일단 전체 구조가 not only A, but
but also인데 보세요. 자, 복습해보자. not only but also B는 해석은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중요한 건 not only 말고 only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just 그치? 또 merely 그리고 다 EBS에 나왔던 표현들 simply 전부 다 not only but also B에 only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부사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 not merely라고 써도 똑같은 뜻이라고. 또 하나 지금처럼 but 뒤에 뭐가 also가 주로 많이 생략이 가능해요. also가 아주 극히 드물게 also는 쓰고 but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극히 드물게 해.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ot simply but 이라고 나와도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해석이 돼야 돼. 그치? 요걸 일단 파악해야 되고 다시 보자. 또 그 다음에는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주어의 파악이에요. 왜 이렇게 다 따지고 들어가냐면 문장 구조와 관련되기 때문에 3번에 보면 위치에 몇 줄 거였죠. 그치? 관계대명사 위치 앞에 일단 선행사가 될 만한 건 존재하고 동시에 관계대명사 위치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와야 돼?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뭔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즉 뒤에 문장 구조를 봐야 되거든. 문장 구조를 보려면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가면서 잘 묶어주고 뭐 괄호 쳐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what이다. 주어 파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요 주어에 대한 동사가 이렇게 이어진다. 해석을 해보면 자 그것을 뭐 그건 아마도 이제 뭐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여성 임무겠죠. 그 임무를 더욱더 하기 힘들게 압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일이 더 힘든 것은 이게 주어가 돼요. 주어 파트는 그것은 바로 A뿐만 아니라 B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전체 구조가 돼요. A는 뭐냐? 바로 that 이하 얘기이기도 한데 그 결정이 ours는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자. 그 결정이 바로 우리 자신의 결정이기도 해서 그게 참 어려운 일이고 또 두 번째 이것 때문에도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자, 뒤 보자. not only but also B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동사 뒤에 요 대시 접속사임을 파악했기 때문에 요 대도 접속사임을 알겠죠? 그치? 접속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야? 온전한 문장이 오지. 그래서 봤더니 결론적으로 이 뒤에 문장을 파악하면 되는 거구나. 앞에는 다 날려도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뒤에 보자. 이제 접속사 대 뒤에 문장 구조가 완벽히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걸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서 이따가 이제 비투용법을 우리가 적용시켜야 돼요. 요게 접속사 대 뒤에 처음 나오는 명사 얘가 거의 주어가 되고 특히 더 넘버보는 뭐뭐의 숫자 자체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되고 그죠? 주어 체크했지? 주어에 맞는 동사를 봐야 되지 그지? 더 넘버에 맞는 동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잖아. 맨 뒤에 봤더니 지금 문장이 끝났는데 has exploded가 있죠? 더 넘버가 주어 단수라서 has 단수 주어 단수 동사 형태를 받았고 explode가 뜻이 뭐죠 이게? explode 폭발하다. 숫자가 주어하는 걸 뭐야? 폭발적으로 증가하다는 뜻이죠. 뒤에 목적어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지.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가 주어 동사로 짝꿍 이루어지겠네. 그지? 이 주어에 맞는 동사는 얘겠죠. 그럼 우리가 요 안에서 이제 묶어서 뭐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5분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on the desk처럼 전치사 뒤에 누구 자리다? 명사 자리다.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는 하나의 덩어리로 항상 묶여서 앞에 있는 뭔가를 수식을 한다. 그래서 전치사 명사를 하나로 묶어준 거예요. 덩어리로. of sources를. 원천들의 그 숫자 자체. 출처들의 그 숫자 자체. 뒤에도 of 전치사 명사이기 때문에 또 묶어준 거라고. 그럼 덩어리가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죠. 해석을 해보면 정보의 출처들의 그 숫자 자체가 맞단 말이야. 그지? 그 숫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가 되고 그러면 관건이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을 구성한다는 얘기죠. 그지? 전치사 명사 다 죄다 묶을 거 묶고 났더니 여기를 따져보라 이런 얘기라고. 여기까지가 왜냐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동사는 앞에 있는 주어 얘랑 연결도 끝난 거잖아. 이제 다 지워버리고 요 문장 가지고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따져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B2 용법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지. 봤더니 We are to make the decision. 우리는 결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상하네? 그럼 뭐다? B2를 묶어주고 요거구나. 우리가 결정을 해야만 한다. 우리가 결정을 뭐 할 운명이다 정도로 하면 더 어울리겠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만 한다. 빠진 게 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만 해.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될 수가 없다. 누구 자리다? 관계부사 where의 자리로 봐도 되고, 관계부사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문맥상 어울리는 건 원래 문장이 아마도 요 뒤에 합쳐지게 from 앞에 정보의 원천들을 받아서 from them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보의 원천들로부터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라는 문장에서 얘랑 them이랑 원천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가 위치로 바뀌었고, 위치 썼는데 뒤에 from이 남았기 때문에 from 앞으로 당겨서 from 위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치사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한 단어 where로 한 단어로 아예 바꿔주든지 이렇게 돼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여서요. 여러 가지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 일단 비투용법을 머릿속에 집어넣자. 근데 비투용법 여러분 생소한 게 아니라 EBS 교재에서 나왔어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한다라는 거. 상당히 맞추기 어려운 어법 문제였어요. 자, 4번은 간단하죠. 해석은 조금 어렵지만 묻는 거 앞에 이거냐 저거냐 맞냐 틀리냐 묻는 거 앞에 이제 일반적으로 네 가지 접속사 and, but, or, so까지 얘들이 존재할 때는 항상 뭐다? 얘와 앞에 있는 같은 형태의 짝꿍을 제대로 맞춰봐라. 그래서 이 짝꿍을 같은 형태끼리 짝꿍을 맞춘 뒤에 해석을 했을 때 짝꿍 맞추고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 맞다면 그건 어법상 맞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법 유형 중에 병렬 구조라고 많이 하죠. 병렬 구조라는 건 항상 짝꿍을 맞춰서 반드시 해석까지 해봐야 돼요. 해석이 자연스럽다? 틀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틀릴 리가. 자, 보자. 그것은 단지 뭐가 아닙니다. 단지 어떠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자, 오브 전체사 동명사고요. 단지 듣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의사가 레이아웃 이런 뜻이고, 당신의 의사가 몇 가지, 여러 가지 선택권을 제시하는 걸 제시하는 걸 듣고서 그 선택권 중에서 하나의 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네. 이렇게 ing로 병렬 구조 묶어서 듣고서 선택하는 문제가 단지 아니다 라고 했더니 해석상 어색한 게 없죠. 맞는 거예요. 병렬 구조는 항상 해석으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 해석이 자연스럽다면 그냥 맞는 것이다. 어법이. 5번은 간단해요. 뒤에 이건 사실 볼 필요 없고, 동사에 s가 붙은 게 맞냐 묻는 거네.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되네. 자, prospect라는 단어 보자. prospect. 이 단어는 일단 뭐 여기서 뜻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품사가 명사임은 앞에 더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온 명사기 때문에 100% 주어일 수밖에 없다. 아까 말했듯이 전치사와 명사는 묶어주고 앞에 있는 걸 수식을 한다. 진짜 주어는 단수, s 안 붙었죠? 단수직이지. 단수기 때문에 해수가 틀릴 리가 없다. 이게 해부가 되면 이제 오답이 되는 것이고, 해부가 되면 이 단어 잠깐만 살펴보면 우리 EBS 할 때 했는데요. 스펙트라는 단어가 있죠. 스펙트 뜻이 뭐라고? 스펙트라는 어원은 뜻이 뭐라고 항상? 요거 스펙트럼, 그죠? respect, expect. 스펙트 뭐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see. 스펙트가 들어가면 보는 것과 관련된 뜻이 돼요. perspective 뭐다? 관점. per라는 게 through이기 때문에 perspective 관점이라는 뜻이고, spect 앞에 뭐가 붙었니 지금? pro가 붙었죠. pro라는 단어 어떤 의미지? 좋은 의미, 약간 나쁜 의미. pro라는 건 주로 느낌이 어때요?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pro는 기본적으로 얘는 이 뜻이에요. forward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라는 앞으로. pro. 그래서 prospect 앞으로 내다보는 거 뭐예요? 명사로 전망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전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prospect. 지금 다루는 단어는 제가 오늘 뒤에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집에 가서 외워갖고 오셔서 목요일이나 일요일날 시험 볼 거예요. 뜻을 외워갖고 오시면 돼. 지금 풀이하는 지문들의 단어 뒤에 다 있어요. 외워갖고 오세요. 29번으로 갑시다. 어휘. 지금 했던 어법은 상당히 어려운 유형이었어요. 답이 되는 번호가 굉장히 구조가 까다롭다. 어려운 어법이 많다. 29번을 틀린 사람 중에 대다수는 아마 A에서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A에서. 왜냐면 이 arbitrary라는 단어 때문에 어려워요. arbitrary. 이 단어 아는 사람? arbitrary. 뜻이 뭐죠? arbitrary. 뜻이 뭘까? 모르니? 그럼 봐봐.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단어는 어려운 게 맞아. consistent는 알잖아요. 중딩 단어. 뭐니 이건? 뭐지?
설마. consistent 뜻이 뭐니 이거? 마사카. 야, 몰라? consistent? 진짜 몰라? 뭐니? 꾸준한, 일관된, 일치하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consistent. 요거의 뭐겠니 이게? 반대말이지. 뭐야 이거? 여러분 이 단어 납니까? random. 모를 리가 없지. 뭐야 이거? 말 그대로 랜덤. 뭐야 이게? 무작위적인. 그치? 규칙 없이 나타나는.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arbitrary 외워야 되고 임의적인. 임의적인. 임의대로의 랜덤으로 나타나는 랜덤과 비슷한 단어로 기억하시면 돼요. arbitrary. 좀 어렵죠? 근데 이 단어가 EBS 교재 우리 공부했던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arbitrary 단어. 여러분 외운 적 있고. 처음부터 보자. 그래서 A가 조금 어려워요. A가. 자, 이 사람에 따르면 인간의 조상들과 그 다음에 인간의 친척들인데 예를 들면 보세요 이거 여러분 스펠링 잘 봐요 이거 네덜란드 아니야 이거 저 옛날 작년 어떤 학생이 네덜란드라고 여기서 네덜란드 아닙니다. 네안데르탈인 그 원시인 중에 한 명이죠 그죠? 그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인간의 사촌들과 우리 인간의 조상들이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큰 단어의 어휘 목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네. 우리 생각보다 의외로 원시인들이 언어를 꽤 구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라고. 자 그리고 콤마 외치니까 and day로 바꾸자. 그런 어휘들의 각각은 관련되어 있었는데 정신적인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의 개념. 예를 들자면 고기 그리고 불 사냥, 기타 등등의 개념도 갖추고 있었어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지. 원시인이 우리 생각보다 어휘가 좀 풍부하더라. 그치? 그 정리하면 돼. 원시인이 의외로 어휘가 풍부하더라. 자, 그러한 원시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string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타 줄의 줄자, 그죠? 그렇게 생긴 줄을 string이라고 그러고, 동사로는 줄로 연결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함께 연결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있었는데 오직 어떠한 패션으로 패션이 우리가 말하는 패션 말고 뜻이 뭐가 있다고? 이게 뭐가 있다고? 방식이나 방법이라는 뜻이 있다고. way나 method랑 똑같은. 자, 연결을 시킬 수 있었지만 오직 거의 어떠한 방식으로만 연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중요한 건 but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단서는 밑에 요 단어를 통해서 A가 답이 이거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일단 두 개 중에 답이 되는 건 but 때문에 느낌상 알 수가 있죠. but 앞에까지는 뭔가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없지. 잘 할 수 있다. 근데 but이 나왔는데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더 안 좋은 뜻인 거의 임의적인 방식으로만 뭔가 이제 의도하거나 규칙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랜덤의 성향이 들어간 채로 단어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게 유력하고 더 결정적인 건 뒤에 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자 봐봐. 자, 이 사람은 인식하는데 대디하라고 위에 있는 이러한 단어 조합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이 result in이 우리 숱하게 배웠죠. 뜻이 뭐라고? 뭐의 동의어? cause의 동의어라고. 약이 시킬 수 있었는데 바로 무엇을? 일부 ambiguity. 뭡니까 여러분? ambiguous란 단어는 동의어로 많이 정리했고 이거의 동의어가 뭐예요? vague란 단어가 있잖아. vague 뭐예요 이거? 모호한. 동의어할 때 항상 정리했죠. ambiguous. ity는 주로 어떠한 명사가 된다고? 무슨 성 혹은 기능이라는 명사가 된다고. 뭐니 이거? 모호성이라는 단어예요. 모호성을 낳을 때 뭐야? 랜덤이지. 그래서 A는 arbitrary가 되는 거야. arbitrary. 이거 A가 어려운 이유는 앞뒤에 지금 단어들이 쉽지가 않다. 그지? 일부러 요 29번 정도 해당하는 어휘 흐름 문제는 일부러 단어를 어렵게 줘요. 단어가 어렵다. 근데 EBS에 다 나왔던 단어. 이거 이 단어들도 작년 EBS에서 다 나왔던 단어예요. 전부 다. 올해도 물론 이제 나왔던 단어들이고. 자, 그 다음 보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거지. 원시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뭔가 단어가 되게 풍부했는데, 근데 그 단어를 쓰는 게 뭐다? 규칙성이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랜덤으로 썼더라. 옛날에 랜덤으로 단어를 갖다가 막 썼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학생, 수능, 통과, 대학, 행복 뭐 이런 식으로 또 순서도 막 섞어. 대학, 행복, 학생, 수능 이런 식으로 지 맘대로 썼다 이런 얘기라고. 규칙성 없이.
자, 예를 들어서 우드가 처음에 오고 물음표가 있는 걸로 봐서 스스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자, man killed bear. 이해 잘해야 되고, 남자가 곰을 죽였다 라는 단어가 있어. 그지? 문장이. 이 단어 배웠어요. 이것이 데디아를 의미했었을까요? 물어본 거야. 뭘? 바로 이거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 중에 뭘 의미했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왜? 단어를 지 임의대로 막 썼거든. 어휘를 쓰긴 썼는데 배열하는 건 지 임의대로 배열했다는 얘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봐봐. 자, 요 문장은 이 현대영, 우리가 현대인에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람이 곰을 죽였다는 정확한 정보죠. 그죠? 왜? 우리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가 대점이 오고 그 다음 동사가 오고 영어에서 목적어가 뒤에 온다는 규칙이 있잖아. 우리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문장을 보고 아, 사람이 곰을 죽였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위에서 나온 내용은 이 배치나 단어를 쓰는 게 규칙성이 있다 그랬니? 없다 그랬니? 없다 그랬다고. 임의적으로 막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야. 요 문장이 의미했었을까요? 1번이나 아니면 2번 둘 중에 뭐를? 자, 1번 봐봐. 어떤 사람이 곰을 죽였다 라는 걸 의미했을까요? 아니면 곰이 사람을 죽였다 라는 것을 의미했을까요? 이게 의문이 드는 상황이 되어 있는 이라고. 옛날 원시인이 언어를 사용했던 그 당시는. 이해됐나요? 왜냐면 임의적인 방식으로 단어를 그냥 지 맘대로 사용했다는 얘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당시에는 랜덤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있는데 명사, 콤마, 명상, 동격 설명이라고 그랬죠. cognitive가 뭐라고 얘기해? 인지의라는 뜻이라고. 인지과학자인 이 사람은 데디아를 제시하거나 나타내는데, 자 보자. 단순한 규칙들, 예를 들자면 에이전트는 행위자라고 그랬고 행위자를 먼저 쓰는, 행위자가 먼저 온다 라는 것과 같은 단순한 규칙들. 뭐야? 주어를 제일 처음에 쓴다 라는 단순한 규칙 썼지.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곰을 죽였다. 행위자를 제일 처음에 썼다는 거지. 요렇게 행위자를 제일 처음에 쓰는 단순한 규칙들을 규칙이 세워졌지. 그럼 봐봐. might have 증가시켰거나 감소시켰는데 뒤에 목적어 뭐야? 아까 나왔던 잠재적인 모호성을, 단순한 규칙을 세웠지. 행위자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그러면 모호성을 당연히 어떻게 줄여줬을지도 모른다라고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자. 자, 위에서는 지금 맨 최초에는 지금 이 지문은 과거 인간들의 원신 시절서부터 언어 발달 과정을 이야기하는 글이에요. 끝까지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는 단어는 많이 사용했으나 그 단어의 배치 자체는 어떻게 했다? 랜덤으로 지 맘대로 했다. 그랬더니 정보 전달이 잘 안 돼. 도대체 누가 누굴 죽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언어학자가 제시한 게 이렇게 생활하다가 아마도 규칙을 세웠을 거다. 뭐라고? 행위자를 먼저 쓴다는 규칙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자를 먼저 씀으로써 모호성을 아마도 줄였을 것이다. 이렇게 발전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완전 랜덤, 두 번째는 행위자는 앞에 쓰자 라고 규칙을 정해서 어느 정도도 모호성이 제거가 됐다는 두 번째 발달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nevertheless 뜻이 뭐라고요? nevertheless 뜻은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단어는 항상 앞에 있는 어떤 내용과 연결해서 뭐함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줘야지 정확히 해석이 된다.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자를 먼저 쓴다는 단순한 규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치? 한 단계 좀 발전했어. 근데 그 한 단계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를 제일 처음에 쓴다는 규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와 복잡성, 어떠한 잠재적인 utter라는 단어도 외운 적 있죠. 말하다, 언급하다는 뜻이고 명사가 돼서 발화, 언급, 말 이렇게 돼요. 자, 그 발화, 잠재적인 어떤 표현, 말에 있어서의 숫자와 복잡성이 severely는 뭐예요? 이건 심하게, 심히란 뜻이고. 자, 봐봐. 다시. 얘는 뭘 받는다고? 행위자를 먼저 쓴다는 규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어떤 말의 표현의 숫자와 그 표현의 복잡성은 심히 제한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위에서 세운 규칙은 뭐만 세웠어? 주어, 행위자를 제일 처음에 쓴다까지만 얘기했죠. 그치? 그럼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뭐 동사라든지 목적을 하든지 목적 보호의 관계는 성립을 시켜서 안 시켰어? 안 시켰지, 그지? 행위자만 분명해졌을 뿐 그 뒤에 정보는 또 계속 뒤죽박죽인 두 번째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자는 처음에 쓴다는 규칙이 있지만 온전한 언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언어적 표현의 숫자와 복잡성이 여전히 심히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좀 어렵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해됐나요? 이 지문은 뭐에 대한 글이라고? 인간 언어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첫 번째는 완전 랜덤. 두 번째는 뭐? 행위자까지는 정해줬어. 근데 이걸로도 부족해. 뒤에 동사, 목적어, 목적보 같은 건 규칙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에서 문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야. 마지막 과정으로. 그래서 문법이 탄생하게 됐다 이런 얘기라고. 마지막 과정으로서. 인간 언어의 발달 과정으로. 근데 문제는 C가 해석이 어려워요. 여기서. 보세요. 자, 마지막 3단계 발달 과정으로 보자. transformation 뭐예요? transformation 변형, 변화죠. 그죠? 이게 좋습니다. 뭐의 변화? 바로 A를 into B로 변화시키는 거 이렇게 돼요. 봐봐. such 얘는 다행히도 단어를 줬죠. 이러한 원시 언어라는 건 지금의 언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초창기 언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자까지만 딱 정해놓은 언어. 이러한 원시 언어를 여기서 말하는 랭귀지라는 건 진짜 제대로 된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시 언어를 진짜 사람의 언어로 변형시키는 것은 요구했습니다. 자, 이건 뭐야? destruction, 파괴지, 그지? destroy 명사. evolution 뭐야 이건? 진화란 뜻이 있지만 발전이라고도 해도 되고 발전. 뭐의 발전? 당연히 뭐야? 문법의 발전을 요구했겠지. 문법의 파괴가 되면 다시 원시가 되잖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어도 일단 문법의 발전이라는 단어가 맞고 여기서 애매하더라도 보세요. 하이픈은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동격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 문법의 역할이 뭐냐? 좋은 역할하고 해석을 해보면 그 발전이 맞지. 문법이란 게 뭐길래? 문법이란 규칙인데 그 오더가 명령 말고 뜻이 뭐가 있죠? 순서나 질서라는 뜻이 있죠. 그 순서를 정의해주는 게 문법이라는 규칙인데 이 순서에서는 이 단어 보세요. finite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 압니까? infinite 뜻이 뭐죠? 무한한 거죠. 여기서 in이 부정으로 붙은 거야. 요걸 떼고 나면 요 단어가 돼요. 여기서 어원이 되는 건 지금 앞에 있는 여기 중간에 앞에 있는 요 fin이라는 fin. 요거는 영어에서 end입니다. end 끝내다는 뜻이 돼요. 완성하다 요거로 완성하다. 완성하다 끝내다 요거로 뭐야? finish. fin이라는 fin. fin 들어가면 en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infinite이 그럼 봐봐. 요 단어 자체는 발음 좀 바뀌어요. 따라해봐. finite. 따라하세요. finite. 발음이 finite이에요. 여기 in이 붙어서 infinite이 돼서 무한한이 되는 것이고 뭐야? 유한한. 끝이 있는 이렇게 돼요. 자, 다시 보자. 졸라 어렵지. 자, 문법이라는 놈은 규칙인데 이 규칙은 순서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이 순서상에서는 유한한 정해진 숫자의 단어들이 strong은 위에 나왔던 string의 pp예요. 한데 연결될 수 있고 그 결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한한 숫자의 발화, 말의 표현을 만들어내게 돼요. 각각이 특정한 의미를 지닌 채로. 그래서 제대로 된 언어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문법이 되는 얘기지. 따라서 문법의 발전이 돼야 원시 언어가 진짜 제대로 된 언어가 되는 것이지. C는 에볼루션으로 가져야 맞다. 자,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쉽시다. 31번 빈칸. 자, 빈칸은 항상 빈칸 문장이 뭐다? 빈칸 문장이 항상 거의 100% 주제문이야. 주제문, 빈칸 문장이. 그래서 빈칸 문장을 항상 가장 먼저 읽어라. 가장 먼저. 빈칸이 있더라도 그 이유는 바로 독해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 나머지 내용을 읽으면서 무엇을 파악할 것인가?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읽어야지 단서를 찾을 생각할 수 있다고. 자, 첫 문장 보자. 자, 비즈니스는 그냥 이제 뭐 그냥 기업들이는 기업 뭐 사업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사업체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있는데 디자인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체들은 이런 업체들은 essential 뜻이 뭐죠? 본질적으로 필수적으로 본질적으로 경쟁하고 있어요. One another 서로 간에 본질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바로 predict 뭐라고 이거? 예측하기 위해서. dict가 뭐예요? dict가 영어에서 say예요. 말하다. pre는 뭐고? pre는 before. 그래서 앞서서 말하다, 예측하다 되는 거야. dict가 들어가면 say와 관련된 단어가 돼요. 자, 예측하기 위해서인데 소비자의 기호를 예측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경쟁합니다. 다음번에 유행할 게 뭘까? 뭐 이런 거라고. 자, 그러나 또한 역시 이 디자인과 엔터테인먼트, 연예 사업이죠.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또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to가 들어가서 밑에 보기 죄다 지금 동사죠.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수식하면 되겠지. 어떠한 능력도 또한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밑에부터 읽을 텐데 파악해야 될 건 뭐다? 요 디자인과, 실제 밑에 디자인의 예시가 나와요. 디자인과 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경쟁 외에, 그치? 뭐 예측하는 경쟁 외에 하고 있는 거, 할 줄 아는 능력이 무엇이라고 파악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얘들이 뭔가 소비자의 기호를 예측하는 거 외에 내용이 밑에 뭔가 있거든. 그 할 줄 아는 게 뭐냐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걸 파악해보자. 그래서 요 디자인과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소비자의 기호 예측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 외에 뭘 잘하느냐. 자, 패션 업계에서 디자인의 분야를 예시로 받는 거죠. 자, 눈을 부릅뜨고 잘 보자. 패션 업계에서 무언가가 있는데 요거는 소규모 논의 활동인데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커티 자체가 이게 오두막집이라는 뜻이거든. 조그만 집. 그러니까 어떤 인더스트리를 하잖아. 산업이라 하잖아. 산업에 대한 무언가가 있는데 이 산업은 예측이 나왔네? 예측하는 거예요. 어떠한 색깔이 인기가 있을지 다음 시즌 동안에. 얘는 지금 빈칸 앞에 명시된 내용이죠. 소비자들의 기호를 예측하는 거. 이건 필요 없는 정보야, 그지? 이거 말고 다른 게 중요하다고. 이거 말고 뭘 할 줄 아느냐. 일단 읽어볼게. 얘는 일단 위에서 명시된 내용. 자, 이것이라고 앞에 있는 내용. 소비자의 기호, 색깔의 인기를 예측하는 것이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데 in advance가 뭐죠 이게? 미리 사전에 앞서서 이런 뜻이에요. 1년이나 그 정도 미리 정해져야 됩니다. 예측 과정이. 뭐 때문에? 그 계획 시간 때문에 그러한데 이 계획 시간은 요구되는 거예요. 전환시키기 위해서 의류 라인이란 건 공장의 그 생산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측을 미리 하고 공장 라인을 돌려놔야 생산해서 그 1년 뒤에 뿅 나올 거 아니야 물건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어쨌든 미리 예측을 반드시 해야 된다. 패션 분야가. 자, 그 다음부터 해석이 좀 어려워서 헤맬 수가 있는데 일단 전체 구조가 if의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묶여요. 그리고서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일반 대중이 요것도 해석이 조금 어렵죠. may well 이란 단어. may well부터 할까? 이 뜻이 뭐예요?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근데 재밌게도 요 형광펜 문장에 중요한 단서가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뒤에 역접이 나옴으로써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나와요. 역접 뒤에는 항상 역접을 내는 구조는 왜 그렇다? 이 앞에까지 뭔가 운을 띄워놓고 역접으로 방점을 찍고서 뒤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항상 한다고. 역접이 나오면 항상 잘 봐야 된다고. 우리 학원에 있는 건우는 운동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밥도 잘 먹고 너무나 좋다. 그러나 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야? 내가 그러나 뭐랄까 건우가? 자, 그러나 공부를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내가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나 뒤에 거라고. 앞에 건 좀 미안해서 말한 것이고. 역접 때는 잘 보셔야 돼. 중요한 단서나 아니면 주제문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자. 만약에 한 집단에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가 결정을 한다면 데디아라고 갈색이 핫 컬러는 더운 색깔이 아니에요. 인기 있는 핫이 여기서
인기 있는 색깔이 내년에 될 것이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제조하기 시작한다면 많은 갈색의 옷들을 하고 지금 if가 안 끝나서 계속 이어져. 그치? 자,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그 디자이너들이 모델을 구한다면 갈색을 입을 모델을 구하고서 그리고 가게들이 전시하기 시작한다면 많은 갈색들을 그 가게의 쇼윈도에다가 전시하기 시작한다면까지가 if로 다 할게요. 여기까지가 뭐야? 전부 다 영향력을 무지하게 행사하는 거지. 소비자 주변에 갈색으로 다 깔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되죠. 일반 대중들이 바로 comply with가 뭐 이게 중요한 단어죠. 여기서 뭐뭐에 순응하다, 따르다라는 동사 comply 우리 외운 적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온통 갈색으로 다 도배하고 나면 일반 대중들이 시작하는 거 당연하지요. 바로 그 트렌드, 어떤 트렌드? 갈색이 지금 유행이구나, 갈색이 핫 컬러구나 라는 유행, 흐름에 순응하기 시작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봐봐, 갈색으로 도배했더니 갈색으로 따라와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역적 뒤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요게 지금 잡혀줘야 돼. 자, 그러나 대인 앞에 있는 일반 대중들을 받아요. 복수기 때문에 대인을 받았고. 자, 그러나 그 일반 대중들은 좀 더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바로 갈색의 어디에? 마케팅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뭐보다는 일부 깊은, 자 보세요. underlying이라는 건 underlie라는 동사의 ing고 underlie에서 under를 떼면 lie라는 동사는 뭐고 이건 주어가 놓여져 있다는 뜻이었죠. under는 뭐다? 뭐뭐 아래에. 그래서 underlie라는 단어는 근본을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근본을 이루다. 아래에 놓여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underlying이 돼서 근본적인이라는 뜻이다. fundamental과 비슷한 기저를 이루는 기초 근본을 이루는 뜻이에요. 자, 봐봐 다시. 자, 그러나 자 일반 대중들이 갈색의 이제 유행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죠? 봐봐, 얼핏 봤을 땐 이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잘 예측한 듯 보이나, 그러나 그럴 때 이 유행을 따라갈 때 소비자, 일반 대중들은 갈색의 마케팅에 좀 더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뭐보다는 바로 갈색에 대한 일부 깊은 곳의 근본을 이루는 갈색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색의 마케팅에 좀 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은 소비자가 갈색의 유행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근본 원인이 뭐다? 정말 기저에 깔려있는 갈색을 좋아하는 성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온통 갈색이기 때문에 갈색의 마케팅에 따라간다는 얘기거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역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누가 뭘 잘한 거야? 패션업계가. 바로 예측도 예측이지만 뭘 잘한 거예요? 마케팅을 잘한 거지. 그지? 역적 뒤에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강조로 나왔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단어와 키워드로 보기에 골라줘야 돼요. 나머지 점들 읽자. 자, 그 디자이너는 보일지도 몰라요. 학자처럼 보일지도 몰라. 여기서 말하는 학자라는 얘기는 이제 뭐 분석해서 예측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다 이렇게 돼요. 뭐에 대한 바로 anticipate, 요게 예상하다, 기대하다는 뜻이죠. 인기 있는 색깔, 갈색이라는 인기 있는 색깔을 더 먼저 예측한 학자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분석을 제대로 해서 기호를 예측한 걸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또 역적 나왔지. 뒤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디자이너가 골랐었다면 갈색 말고 갈색 대신에 하얀색이나 라벤더 색깔을 골랐었다면 똑같은 과정이 unfold, fold는 접다죠. unfold는 펼치다라는 뜻이거든. 똑같은 과정이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과정이란 건 뭐? 소비자가 마케팅에 넘어가서 하얀색이나 라벤더를 좋아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아, 디자이너가 잘하는 것은 예측도 잘하지만 예측을 넘어서서 그 뒤에 마케팅을 통해서 선호 자체를 만들어내는 걸 잘한다고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예시를 하면 이런 거지 뭐. 사람들이 걸그룹이 뜬 이유는 사람들이 걸그룹을 마음 깊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연예기획사가 다 뭘 하기 때문에, 다 걸그룹으로 도배를 했기 때문에 TV를. 걸그룹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게 된 거지. 이런 얘기라고. 그게 질문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경쟁 외에, 예측이라는 경쟁 외에 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세요. 3, 4, 5번의 이은 저 빈칸 앞에 있는 소비자의 기호, 선호를 받아요. 소비자의 기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는 능력이 있어요. 뭘 통해서? 영리한 마케팅 계획을 통해서. 4번이 지금 가장 적절한 답이 돼요.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마케팅. 1번 같은 경우에 보세요. 단어를 좀 바꿔줘야 돼. 1번 자체는 왜 답이 안 되냐면, 자, 도와주는 능력이 있대. 소비자들이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는 걸 도와줘? 절대 아니지, 그지?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업체가 만들고 소비자가 따라오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거 바꿔줘야 돼. 소비자가 새로운 유행, 흐름을 따르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바꿔주면 주제와 정확히 일치하죠. 1번 정도는 바꿔줘야 되고, 나머지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답이 안 된다를 체크한 것이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보기를. 4번이 가장 적절하다.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보자. 9시 10분에 끝나죠, 여러분. 쉬기엔 시간이 애매하니까 힘들더라도 풀을 계속 하자. 여러분, 몇 분 안 남아서 풀 계속 합시다. 빈칸까지 다 풀해봐야지. 어려운 거라서. 자, 32번 갑시다. 자, 이것도 첫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읽어보자. 32번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왜 어렵냐? 자, 일단 지문을 구성한 걸 보시면 여기에 형광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제가 봤을 때 해석을 못할 문장은 전혀 없어요. 죄다 예시로 쉽습니다. 이게 보세요. 자, 이런 지문이 어려운 게 주제문이 있지, 그지? 그 다음 예시가 시작되죠. 빈칸 주제문 외에 나머지가 전부 다 예시인 거. 전부 다 예시인 거. 이거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예시 속에서 주제문을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직접적인 단서는 대놓고 단어가 주어진 거 없어요. 그래서 뭐냐 이건 추론을 해야 되는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 결과적으로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건 subjectivity라는 단어가 추론이 돼야 되거든. 이게 뭐야? subjectivity. EBS에서 외웠지? 뭐니 이거? subjectivity 뜻이 뭐야? 주관성이라는 뜻이죠. 그죠? 요 단어가 근데 요 지문 속에는 없어. 근데 예시를 읽고 나면 마지막 부분에 아 그렇구나. 이러한 이 예시는 이러한 게 지금 녹아 들어갔구나 라고 추론이 딱 돼요.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볼게. 그래서 추론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자, 일단 똑같이 주제문 빈칸 읽고서 독해 방향 잡아보고 환경과학입니다. 환경과학에 있어서 유닉 독특한이라는 얘기는 여기에만 존재하는 뜻이죠. 환경과학에 있어서 독특한, 환경과학에만 존재하는, 자 보세요. challenge라는 단어는 일단 무슨 뜻이 있다고? 도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전이라는 뉘앙스는 항상 좋은 뉘앙스라고, 그지? 근데 그렇게 쓰일 때보다 어떠한 뜻으로 쓰일 때가 더 많다? 바로 난제, 해결하기 어려운 일, 이런 뜻으로 쓸 때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서는 지금 난제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환경과학에만 존재하는 어떠한 어려움은 lie 아까 했네. 뭐라고 이거? 주어가 놓여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환경과학에 있어 독특한 어려움이 in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야 될 건 환경과학의 어려움을 파악하시면 돼요. 이게 왜 어렵냐? 환경과학이 뭔지 모르고 아마도 그죠? 환경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뭐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거겠지, 그지? 그게 어렵대. 왜 어렵냐? 밑에 예시를 보고 추론을 해야 돼. 자, 왜 어려운지 보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식료품 가게 갈 때 beggar, 이건 물건 담는 직원이에요. 가방에 넣어주는 사람. 물건 담는 직원이 물어볼지도 몰라요. paper or plastic. 뭘 묻는 거예요, 이거? 요거부터 좀 파악해야 되죠. paper or plastic. 우리가 가게 가면 겪을 수 있는 거 뭐야? 종이백에 넣어드릴까요? 플라스틱이 뭐야? 진짜 플라스틱이 아니라 플라스틱백, 비닐봉지에 넣어드릴까요? 이거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백에 담아드릴까요? 비닐봉투에 담아드릴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확실히 어떤 유형의
빼기 비닐이냐 종이냐가 어떠한 것이 가장 적은 환경적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확실히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물어보고 지가 답을 해요. 있는데요. 기법들이 여러 개, 몇 개 있는데 determine,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해로움이 나올 수 있는지 1번 보세요. petrol은 요거는 석유란 뜻이에요. petroleum이 석유란 단어로 외워져 있고 석유화학 벤젠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뭘 만들기 위해? 아까 위에 두 개 중에 물어본 거 요거 비닐봉투를 만들기 위해서 석유화학 벤젠이란 걸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해로움이 나오는지를 결정하는 기법들이 있고 두 번째 그리고 뭐로부터? 바로 클로라이드 염소인데 뭐 해석은 못해도 돼요. 클로라이드라는 거 뭔가 안전 물질이지 그치?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뭘 만들기 위해서? 종이 가방을 종이백을 만들기 위해서 클로라이드라는 걸 사용하는 것과 비닐봉지를 만들기 위해서 벤젠이라는 놈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해로움이 나오는지를 결정하는 걸 알려주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라고 까지가 내용이 정리가 됐다고. 자 봐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역점이 나오지. 잘 봐야 되지 그지? 자 이런 거 내용 정리하면 이런 얘기야. 이렇게 물어볼 때 둘 중에 우리 뭘 써야 돼? 환경적으로 좀 뭔가 좀 그래도 덜 피해를 끼치는 걸 써야 되잖아. 그 둘 중에 누가 더 환경상에 해롭냐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데이터가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 이걸 쓰면 지금 봐봐. 자 보세요. 어디 갔지? 플라스틱 백을 만들려면 뭘 써야 돼 지금? 석유화학 쓰고 그죠? 그리고 또 페이퍼백 만들려면 클로라이드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거 이제 측정하는 기법이 있다. 그래서 however 전까지는 뭘 어떻게 쓰면 환경에 뭐가 나쁘고 좋고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건 아는 건 어렵지가 않다. 기법이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봐봐. 그러나 이제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나 서로 다른 substance가 뭐죠 여러분? 물질. 자 다른 물질들은 서로 다른 물질들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환경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땡땡 뭐라고 이건? 이꼴. 다시 말해서 자 위에 두 가지 물질 나왔죠? 그 중에 하나 벤젠이라는 놈은 벤젠은 뭐 만들 때 쓰는 거야? 바로 플라스틱 비닐봉투 만들 때 벤젠이라는 걸 써봐. 벤젠이란 건 포즈가 뭐죠 이게? 제기하다는 뜻이지. 벤젠은 더 많은 위험을 누구한테? 사람에게 제기할지도 몰라요. 그렇구나. 벤젠을 쓰면 누구한테 나쁘다? 인간에게 해로워. 그죠? 이 내용 정리됐고. 자 그리고 whereas 또 역점이야. 반면이라는 뜻이죠. 잘 봐야지. 반면에 클로라인이라는 놈. 자 클로라인 아까 뭘 만들었지? 종이백을 만들 때 쓰는 거죠. 염소. 종이백이라는 건 제기할 수 있는데 더 큰 위험을 누구한테? 유기체들에게. 어디에 있는? 스트림이 뭐야 이게? 하천. 하천에 있는 유기체한테 해를 끼쳐요. 그렇구나. 봐봐. 둘 다 해롭네. 근데 해를 끼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거지. 결론은. 근데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물건 담아가려면.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라고. 자 앞에서 일단 그럼 나는 비닐봉지를 주세요 라고 하면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거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그지? 그 다음 종이백 주세요 라고 하면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거야? 저 강물 하천에 있는 인간 외의 생물체에게 안 좋은 해로움을 끼치는 거라고. 어쨌든 둘 중 하나는 해를 보게 돼요. 이해됐나요? 이 상황? 자 그 다음 보자. 자 이 상황에서 이제 if not은 일단 although 비슷하게 해석을 해요. 뭐뭇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고. 자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도 어렵긴 하지요. 뭐가? 진주어가 decide 결정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그 둘 중에 어떤 거? 어떠한 것이 더 좋고 환경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전반적으로 더 좋거나 더 나쁜지를 결정하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바로 뭘 하면 뭐가 안 좋고 뭘 하면 또 다른 놈이 안 좋기 때문에 둘 중 하나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근데 내가 종이봉투나 아니면 비닐봉투 중에 둘 중 하나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개인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처한 환경과학의 배경 설명이에요. 이 뒤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subjectivity의 단서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봐봐. There is no, 없는데요. 하나의 measure가 측정하다라는 동사 뜻도 있지만 명사로
조치나 방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의 방법은 없습니다. 환경의 어떠한 쿼널이 뭐죠 여러분? 품질 말고 이게 특성이나 속성이라는 뜻이 있죠. 환경적 속성에는 어떤 하나의 조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 하면 무조건 환경이 다 좋아. 이런 건 없다 이런 얘기라고. 환경적 속성에는 단 하나의 어떤 조치는 없습니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의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단서가 막 쏟아져 나와요. 봐봐. 그러면 환경 문제 관련해서는 이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 환경에 해로움이 없어라는 정답은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둘 중 하나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 선택하면 하나 무조건 어떤 한쪽은 피해를 보게 돼 있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세스먼트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아까 내가 잠깐 풀어봤더니 이번 7월에 나왔던 단어인데 뭐예요 이게? 평가, assessment. 어휘 흐름이 아까 나온 것 같아 보니까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선택, 우리가 뭔가 해야 돼.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선택이 involve, 수반하는데 무엇을? 요거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요거 두 개가.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선택이 수반한다는 얘기는 포함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가치 판단을 포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경과학이 참 어려운 거예요. 자 봐봐. 아까 위에서 보자. 자 비닐봉지를 만들면 뭘 쓰게 된다고? 벤젠이란 걸 쓰게 되고죠. 벤젠을 위해서 누구한테 나쁘다고? 사람한테 나쁘다고. 그치? 비닐봉투는 종이봉투는 뭘 쓴다고? 클로라인이란 걸 써요. 그치? 클로라인을 쓰면 누구한테 나쁘다고? 유기체에게 나쁘다 그랬죠. 그치? 맞나? 위에서 그렇게 된다? 맞죠 여러분? 맞죠? 그치? 벤젠은 사람에게 나쁘다. 봐봐. 그러면 자 내가 종이봉투를 달라 그랬어. 뭐야? 벤젠을 쓰게 되죠. 그럼 나는 이걸 선택하는 순간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거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거지.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비닐봉투를 달라 그래. 그럼 나의 가치 판단은 어떻게, 나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인간이 피해를 보는 게 낫지. 인간이 아닌 유기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이라고 자기의 주관성과 의견이 들어가서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이게 바로 환경과학이 어려운 점이라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하는데 뭐가 들어간다? 개인의 주관성이나 의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의 주관성이 들어간 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과학이란 건 굉장히 해결이 어렵다. 정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치 판단과 개인의 의견이라는 단어에서 subjectivity라는 단어가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학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 딜레마 때문인데 raise가 뭐죠 이게? 들어올리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제기하는 뜻이 있었죠. 제기되는 딜레마들 뭐에 의해? 바로 주관성에 의해서 제기되는 딜레마가 환경과학을 되게 어려운 난제로 만들어주게 된다. 해결이 안 되고 항상 뭔가를 개인의 의견으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환경과학이란 건 굉장히 어렵다. 3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고요. 나머지 번호들은 원래 읽어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33번으로 가자. 자, 이것도 첫 문장이 또 주제문이네, 계속. 자, 읽어보고 독해 방향을 잡아볼게요. 위험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분산시켜 놓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포트폴리오를 하자. 여러분이 이 뜻을 모르니까. 위험 포트폴리오는 설명하는데 왜 사람들이 종종 되는지, 독창적이 되는지, 그들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 왜 독창적이 되는지를 위험 포트폴리오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건 독창적인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분야, 자기의 한 분야를 말하겠죠. 어떠한 분야에서 독창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특징이 있냐, 그걸 묘사하는 걸 잡아내면 빈칸으로 오시면 돼요. 한 분야에서 독창적인 사람. 그 뒤에 지금 한 분야에서 독창적인 사람의 예시가 펼쳐져요.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나 시점이나 지명 등이 등장하면 그건 예시입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잡아보자. 이 사람의 특성을 잡으면 돼요. 자, 랜드마크라는 거 이제 그냥 획기적인 대단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이 사람의 대단한 작품이 이게 있는데,
이거는 헤일이 칭송하다는 뜻이에요. 칭송받아왔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시 중의 하나로 칭송받아왔습니다. 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구나. 한 분야에서 독창적인 사람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나 역점에 나왔죠? 잘 봐야 되죠? 자, 그러나 이 뒤에 이제 특성이 나오겠지? 어떤 한 분야에서 독창적이긴 한데 그러나 출판한 뒤에 그 시를 1922년에 이 시인은 유지했어요. 그의 런던에서의 은행 일을, 은행원이었나봐. 언제까지? 바로 1925년까지 계속 은행 업무를 했습니다. reject가 뭐라고 얘기해? reject, 거절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면서 그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embrace가 뭐죠? embrace, 포옹하다, 수용하다, 껴안다.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아이디어. 바로 전문적인 위험을 받아들이는 아이디어는 거절하면서 무슨 얘기냐? 봐봐. 전문적인, 전문가의 위험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이 사람이 뭐로 대박쳤어 지금? 시로 대박쳤죠.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의 일이라고 하는 건 시만 쓰는 걸 말하는 거지. 얘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시만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시만 쓴다는 생각은 거부하면서 자기가 기존에 하던 걸 계속하는 특징이 있구나. 한 분야에서 독창성을 발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 자기가 기존에 해오던 걸, 자기의 전문 분야, 대박친 분야, 독창적인 분야 말고 다른 거를 계속 이어가는 성향이 있다는 걸 말하는 지문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단서가 잡히긴 해요. 기존에 하던 걸 계속하는 게 있다. 자, 그 다음 좀 읽어볼게요. 이것만으로 단서를 잡긴 여러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소설가 이 사람이 언급했듯이 혹은 언급했을 때 뭐 한 뒤에, 자, 그 시인의 사무실을 한번 방문한 뒤에 이 소설가, 이 시인 말고 다른 소설가가 언급을 했듯이, 자, 이 사람은, 얘는 위에도 그 시인이에요. 이 시인은 가장 이 클럭이 요게 점원이라는 뜻이에요. 점원의라는 뜻이고, 그래서 은행원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 은행에 있는 모든 은행원들 중에서 가장 은행원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야 이거? 그만큼이나 은행 업무를 성실히 잘 수행하더라. 기존 거를 계속하더라. 한 분야의 독창적인 사람이 기존의 일을 계속하더라, 이런 얘기라고. 자, 그가 마침내, 그 시인이 마침내 그 자리, 지금 은행원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만둬서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시인은 여전히, 자, 요거는 요런 뜻인데 정확히 모르더라도 요 단어로 이제 뭔가 혼자 한다는 느낌을 잡을 수 있죠. 여전히 혼자 있었어요. 여전히 뭔가 혼자 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무슨 얘기야 이거? 시만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라고. 똑같이. 그럼 어떻게 했냐? 그 시인은 보냈는데 그 다음 40년을 바로 일하면서 보냈는데 출판사를 위해서 일하면서 보냈습니다.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의 삶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한 분야의 독창적인 사람의 특징, 그거 말고 딴 거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로. 기존 걸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안정성을 전부 다 계속 제공하려고 그런다. 시를 쓰면서 한쪽으로, 그러니까 부업으로 가요. 한쪽으로는 시를 쓰면서 출판사 업무를 계속했는데 그 목적이 뭐다? 삶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풀이를 맞출 수 있는데, 왜냐면 그 뒤에 여기 설립자가 리마크가 언급하다는 뜻이죠. 언급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하고 지금 큰 따옴표는 뭐라고요? 이건 인용이라고. 자, 인용이라는 건 왜 해요? 내 말이 맞다는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의 말을 갖다 쓰는 거지, 그지? 그죠? 그러면 이 인용에 들어갈 내용은 굳이 해석해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 들어가니? 이 전까지의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겠지. 이 전까지의 내용이 뭐였니? 한 분야의 독창적인 사람이 뭐해서? 바로 그거 외적인 것에 뭔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안정성을 보장받았잖아. 그 내용이 들어가겠지, 읽어보나마나. 그리고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 사이에 아까 나왔던 역적, 그러나, however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역적이 없어요. 인용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라고. 그럼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굳이 어려운 문장을 읽었다 하더라도 아마 파악 못했을 건데 해석이 어려워서 똑같은 내용이 나쁠 거라. 그래서 들어갈 내용은 뭐다? 자기 분야 외의 것에서 뭔가 안정성을 제공받으려는 노력을 하더라면 그 비슷한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빈칸 가시면, 자, 위험 분산이라고 설명하는데 왜 그들의 삶의 한 분야,
시 쓰는 거. 한 분야에서 독창적인 사람이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뭘 하면서 그러하냐? while remaining. 뭔가 남아있는 상태로. 상당히 conventional 뜻이 뭐죠 이게? 기존의 원래 하던 이런 뜻이에요. 이 others는 다른 분야를 말하는 것이지. 자기 한 분야 말고 자기의 전문 한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는 상당히 기존 거 그대로 기존 하던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동시에 한 분야에서 독창적이더라.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안정성을 제공하더라 라는 것을 가장 비슷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2번입니다. 2번. 나머지 보시면 뭐 수익 어쩌고 뭐 수익을 내고 뭐 그들의 정서적인 불안정함에 그 정서적 안전에 무슨 뭐 그 결여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다른 얘기가 들어가요. 안정성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내용이나 뜬금없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거를 한다는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얘기가 이번에 들어가 줘야 돼요. 자, 마지막 요거 풀어봅시다. 자, 요게 주제문이고요. 물론 가장 먼저 읽어줘야 되고 자, 빈칸 추론해서 아까 보니까 오늘 푼 31번 같은 경우에 31번 오늘 학교에서 푼 거예요. 빈칸 31번 아까 그 문제 봤더니 빈칸의 위치가 중반 이하 여기였어요. 지금 이제 중반 정도 되고 중반은 약간 위인데 빈칸의 위치가 이 정도 될 때 나머지 있죠. 주제문이고 수능 지문의 주제는 지문 하나나 무조건 하나이기 때문에 주제문 이하는 반드시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상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시가 됐든 뭐 인용구가 됐든 관련된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학교에서 본 31번도 그 해당돼요. 빈칸 문장이 있으면 그 뒤에 부분에 단서가 있을 확률이 상당수 높다. 물론 그 단서를 잡아내는 게 이제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 경우에 지금 위에 건 필요 없어요. 위에 단서도 없을 뿐더러 시간도 없어. 졸라 길어. 필요 없어. 밑에 먼저 있는 밑에 무조건 밑에 먼저 읽으세요. 밑에 읽어서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위로 가라. 그때 위로 가. 근데 중요한 단서는 대부분 밑에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서 그 뒤에 근거를 대는 게 일반적인 영어의 문서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 요거 읽고 밑에 읽어서 단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려운 게 여기 있죠. 땡땡 뒤에 지금 작은 따옴표로 요 어떤 여성 작가의 얘기인데 작가의 얘기가 이제 인용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아마도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실은 것 같아. 이게 구어체예요. 구어체로 얘기를 했어요. 문어체가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해석하기 까다롭습니다. 문서로 된 건 우리가 읽기 쉬워 의외로. 근데 원어민들이랑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했을 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중간에 막 필러도 막 이상한 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문법에 지켜서 말 안 하죠. 그런 식으로 말해서요. 해석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워요. 자, rather 뜻이 뭐라고 이거? rather 오히려 대신에 instead 똑같아요. 오히려 앞에 거 아니고 오히려 그 여성은 여성이 나오는구나. 데디아를 걱정을 느꼈습니다. 데디아를 걱정했어요. 바로 주어가 동사할까봐 걱정했다. 잡아야 될 내용은 밑에 이제 어떤 여자가 나올 텐데 그 여자가 걱정한 부분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걱정했느냐, 그거 잡아볼게. 항상 독해 방향을 잡고 읽으셔야 돼. 그 여자가 걱정한 게 뭐냐, 뭐가 걱정됐을까. 자, 이 자매들이 나오네. 이 자매 중에 한 명이었겠지, 그지? 그 여성은. 이 자매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직 모르겠어. perceive가 뭐죠? perceive 뭐지? 인지하다, 받아들이다. 자, 그 자매들은 인지했는데 자매 본인 스스로가 rebel이라는 단어 좀 어렵죠? 반항하라고 인지했어요. 우리는 뭔가 반항적인 존재들이야. 자, 그러나 not because 주어 동사 바로 자신. 근데 반항하라고 인지는 했지만 요 뒤에 거가 원인이라서 반항하라고 인지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반항하라고 인지한 게 이것 때문은 아니었어. 이렇게 돼요. 바로 그 자매들 자신이 뭔가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어디에?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분야에 여성인 자신들이 침투하기 때문에 반항하라고 인지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뒤에 뭐 때문에 자기가 반항하라고 인지를 했냐? On the contrary 뭐예요? 그와는 반대로. 뭐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항하다라는 건 아니고 그와는 반대로
그 자매들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반항하라고 인지했는데 distance가 명사로는 거리라는 뜻이 있죠. 뒤에 목적어 왔기 때문에 동사로 볼 수가 있지. 동사로 누구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거리를 두게 만들다는 뜻이라고 보자. 그와는 반대로 그게 아니라 그 자매들은 원했는데 그들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길, 거리를 두길 원했습니다. 누구로부터 거리를 두길 원했냐? 그러니까 차별화를 시키고 싶었다 이런 얘기라고. 누구로부터? 바로 많은 집단의 여성들과는 좀 다른 존재가 되길 원했다 이런 얘기라고. 좀 거리를 두고 싶었다. 자, 어떠하길래 그 여성들이 어떤 여성이길래 옛날 그 당시에 쓰고 있던 여성들과는 차별을 하고 싶었다. 뭘 쓰고 있었냐 여성들 그 당시에. 자, domestic이라는 단어는 가장 큰 단위로 뭐라고 이게? 가장 큰 범위로 국내의라는 뜻이 있고 또 지금처럼 더 조그만 범위로는 가정내의, 가정의라는 뜻이 있고 동물에게 쓰면 뭐라고? 집안에서 기르는 동물, domestic animal 뭐라고 이거? 가축의라는 뜻도 있었죠. 다 앞서 EBS 교에서 다 배웠던 단어죠. 다시. 자, 어떤 여성들과는 거리를 두길 원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반항적인 존재라고 말했는데 어떤 여성? 그 당시에 가정, 픽션이라는 건 나하고 어떤 거죠? 허구, 소설이라는 뜻, 소설. 아, 그래서 작가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작가구나, 이 여성들은. 자, 이 큰 어떤 여성이냐면 그 당시에 가정 소설을 쓰고 있던 큰 집단의 여성과는 자기 자신을 좀 약간 거리를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이 글 쓰는 사람인데 이 자매들이 글 쓰던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나 여성들은 주로 어떠한 소설만을 썼다? 그냥 가정 내 소소한 소설만을 쓰던 시절이구나. 근데 자기들은 그런 여성들과 좀 다르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대. 이해됐습니까 상황? 자, 그 다음 땡땡은 뭐라고? 이건 동격이라고. 다시 말해서 똑같은 걸 설명해요. 똑같은 걸. 자, 뒤에 보자.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 단어 모르면 풀기 되게 힘들어요. veil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거 많이 봤어요. 그 사건의 진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 베일. 많이 봤죠? 이 베일이 뭐야 이게? 신부가 쓰는 뭐 면사포 같은 거 있죠? 그지? 그 앞에 가림막도 되지, 그지? 중동 쪽에. 그게 베일이에요, 베일. 그 면, 앞에 가리개가 베일이라고. 동사로 보겠니 그러면? 가리다라는 가리다. 동사로 가리다. 동의어는 우리 EBS 나왔던 단어는 mask라는 단어로 나왔거든요. mask. 명사로 가면 동사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다. 베일이라는 단어 중요하고. 자, 다시 말해서 자, 따옴표가 나와서 이 자매들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봐. 빈칸에 들어갈 거 뭘 파악해야 된다고? 자매가 걱정했던 게 뭐냐. 그 걱정을 알아보자. 자, 이 뒤에 이 자매 중에 한 명이 말한 거에서 걱정이 묻어나요. 우리는 감췄어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감췄습니다. 오케이? 감췄다는 행위가 나와. 왜냐하면 하고 이 뒤에 뭐가 나오겠니? 걱정되니까 감췄겠지, 그지? 이름을. 그럼 뭐가 걱정되냐? 근데 유추 가능하죠? 위에서 뭐라 그랬어? 기존의 여성들과 일반적인 여성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 그러잖아, 그지? 왜? 일반적인 여성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소소한 가정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가렸다. 자, 왜냐하면 봐봐. 여기서 구어체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가렸지요. 왜냐하면 without 요거 묶어주고 그 당시에 이 당시는 어떠한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냥 뭐 그저 그런 소설만 쓰죠. 그 당시에 suspect가 의심하다 말고 뒤에 접속사 대시오면 그냥 think랑 똑같이 생각하다는 뜻이 해석이 많아요. 자, 왜 이름을 가렸냐면요. 그 당시에 대디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서 뭘 보세요. 근데 요 뒤에 읽어보면 요 생각의 주체는 이 뒤에 있는 비평가들이 돼요. 비평가들이 이렇게 생각도 안 한 채로 이런 얘기라고. 뭐라고? 글쓰기와 사고에 있어서 우리의 방식. 글쓰기와 사고방식. 우리의 글쓰기와 우리의 사고방식이 feminine이란 건 여성이라는 뜻이고 단어 전에 여성적인 what is called 불리는 것이죠. 여성적이라고 불리지 않는 우리의 글쓰기와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글은 여성적인 글이 아닌데 그러한 게 우리가 쓰는 글이 소위 말하는 여성적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 거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않고서 그 비평가들 우리를만 안 좋게 비평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걸 말한 거예요.
비평가들이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서 막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우리가 쓰는 것이 여성적인 걸로 불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서 우리는 우리는 알아채게 되었어요. 하고 사실 요 내용이 요게 사실 들어가는 게 맞아요. 우리는 알아채게 되었지요. 그 당시 비평가들이 우리가 쓴 글이 사실 여성적이 아니야 라고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고려해보지도 않은 채로 어떻게 비평가 자신의 신랄한 비난을 위해서 개성이라고 하는 무기를 마구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챘고요. 그리고 또 비평가 본인의 보상을 좀 받기 위해서 요거는 아부란 뜻이야. 아부를 지들 맘대로 막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아부는 진정한 칭찬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었고요. 잠깐 직역하면 해석이 되게 어렵죠. 다 종합해보자. 뉘앙스가 어때? 이름을 가렸대. 이름을 왜 가린지 이유가 중요해. 이걸 걱정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이름을 가린 이유는 뭐예요? 뭘 걱정했기 때문에 비평가들이 자기들이 여성이라는 걸 알고서 별 고려도 하지 않고 지들 맘대로 비평하거나 평가해버릴까봐 그걸 우려해서 이름을 가린 거라고. 그 당시 여성과 동일시 취급해서 이상한 평가를, 제대로 되지 않은 평가를 해버릴까봐 걱정돼서. 걱정의 내용은 그거예요. 여성이라고 밝히면 제대로 된 비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인터뷰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구어체로 말했기 때문에 이걸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해석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자, 걱정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추론한 대로 그녀의 작품이 would be, 자 보세요. 요 단어 모르면 또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없죠. 근데 우리 dismiss라는 단어 EBS 교재에서 몇 번 나왔죠? 뭐라고 이거? 뭐라고? 그치, 묵살하다.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다는 뜻이라고. 무시해버리다. 개무시하는 걸 dismiss라고 그런다고.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아니라고 일축시켜버리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걱정한 부분, 그녀의 작품이 무시당할까봐. 뭐로써 무시당해요? 전형적으로 여자가 쓴 글이다 라는 것으로 무시당할까봐 이름을 가렸다가 1번이 가장 많은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죠. 그래서 1번이 맞아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해설제 보기에 해석이 있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있을걸? 없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자, 풀이를 일단 어려운 건 다 해봤고요. 나머지 풀이 못 들은 건 제가 강의 노트에 상세히 적어놨어요. 강의 노트 참고해서, 해설제 참고해서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그 뒤에 보면 단어 제가 오늘 풀이한 거 중에, 여러분 푼 거 중에 어려운 지문들의 단어는 정리해놨어요. 보고 외워갖고 오세요. 지금 목요일날 오는 사람 있나? 잠깐만. 목요일날 오는 사람 있나? 목요일날? 수목. 야, 빡세네. 내일까지 외울 수 있겠니? 일요일날 못 오고? 올 수 있어요. 일요일날 올 수 있어? 일요일날 12시. 네. 비어있어? 그럼 일요일날 오는 게 좋지 않니? 내일 안 거예요? 그 단어 암기랑 이런 게 떨어져 있는 게 좋지 않아? 좀 이따 끝나고 얘기해보자. 애들 가고 나서. 그래서 다음 수업 때까지 외워갖고 오시는 거예요. 뜻쓰기로 시험은 알지, 그지? 이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수업부터는 일단 오늘 학교에서 본 7월 있죠? 그거 다는 못해요. 3점짜리만 풀이할게. 간단히 하고 수능 완성으로 진도로 넘어갈 거예요. 수능 완성 많이 못할 것 같아. 7월 풀이 때문에 뭐 챕터 1이라도 풀이 해보는 걸로. 수능 완성 교재 사서 갖고만 오세요. 푸지 마시고. 그래서 7월도 시험지 있으면 갖고 오시면 좋고, 풀이 3점짜리 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7월 시험지 어제 풀었던 거예요? 아니면 7월 시험이에요? 오늘. 아, 오늘 학교에서 푼 거. 학교에서 푼 거? 근데 주어는